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기가 민망합니다. 아무도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왜 오셨습니까? 태극기 흔들려고? 고함 지르려고? 조금 있다가 행진하려고? 문재인 욕 한마디 해보려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을 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피를 흘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죄를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나는 예수제의 소리 듣기 싫다, 그 감정에 매달리시지 마시고, 제가 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심정이 혁명을 할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흔들고, 토요일마다 담뱃값을 아끼고, 토요일마다 소주값을 아끼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목 놓아 소리쳐도,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은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질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촛불혁명, 무혈혁명입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무혈혁명이라고 우리 문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그 후에 더 나은 질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정신적인 성화, 더 나은 문화, 더 나은 외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고통과 시련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우리 우파가 지금부터 끌고 가야 할 혁명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지와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면 혁명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토요일 오갈 곳이 없으니 거기 가서 태극기라도 들면 내 울분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 같다, 그건 혁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4.19도 그렇고, 저 좌파들은 5.19를 군사 쿠데타라고 하지만 5.16 혁명을 통해서도 그 다음 더 나은 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었습니다. 4.19 학생 의거 나름 역사적으로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5.16 마찬가지 더 나은 경제 체제를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60년 만에 전 세계의 기록에서 한 번도 깨어지지 않은 기록을 깨며 60년 만에 500배의 경제 성장을 한 이 나라를 만든 근간이 4.19, 5.16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파가 해야 될 혁명은 무엇입니까?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이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결기 없이 토요일이면 우르르 몰려서 와서 몇 시간 태극기 흔들고 또 흩어지고 혁명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수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지금을 보십시오. 나라가 7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독재 체제인 희한한 북한 체제를 형님으로 생각하고 주군으로 생각하며 대통령이 하는 일은 그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수석 대변인이라 해주는 게 지금 촛불혁명의 결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촛불혁명을 여러분들이 난 어쩔 수 없어, 토요일날 등산이나 가자, 그 우파들 떠드는데 돈 많은 내봐야 뭐 내 때문에 나라가 바뀌겠어? 촛불이 들고 나올 때 촛불 하나가 나라를 바꾸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가치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 재헌국회 이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건국한 국가의 정체성인 동시에 건국의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없애.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서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이 합쳐 180석이 넘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개헌입니다. 개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관계 있습니다. 부동산법보다 더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법 정말 우리 생활에 뼛속 깊이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정부가 시도하는 개헌은 재헌국회 이외의 모든 헌법 개헌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싸우기 위해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할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가, 의원 집정부제를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헌을 하자는 목적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민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북한도 투표합니다. 사전에 다 조정해놓고 거수기만 하지만 투표합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중화인민민주주의 똑같이 투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없애면 자유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주사파가 그걸 주장할까요? 김일성 주체사상 자체가 인간은 다 똑같아야 돼. 똑같은 집에 살아야 돼. 배급받고 똑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학력으로 살아야 돼. 강남에 사는 인간은 때려 죽여야 돼. 좋은 차 타는 놈은 자본주의에 찌끄러기들이니까 죽여야 돼. 이런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해나서 사유재산으로 있는 것이 국가재산으로 반환됩니다.
아세요? 이 나라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조국이나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들은 자기들은 그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중인격자인 겁니다. 예. 여러분, 특정한 사람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때문에 문재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조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국이 누굽니까? 1989년에 산호맹을 만들었어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것은 북한을 나라로 참칭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였어요. 산호맹 만들어 놓고 김일성과 소련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방제 통일을 만들어내겠다고 한 게 조국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현 정치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입이 너무 더러워지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도살자냐? 우리를 무슨 마장동 도살장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냐? 왜 피 흘려라 하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피를 흘리겠다는 각오로 문재인을 이 비주에다가 잡아야 할 용기를 가져야만 그것이 혁명인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라를 잃느냐 지키냐의 문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살 건지 공산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는 배급 먹고 거지처럼 살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평양이, 여러분 북한 가면 평양에도 안 살려요. 사상이 좋아야 평양 살립니다. 함경도 길주 같은 데를 보낼 거요. 아니면 요강 같은 데에 진짜 정치 수용소로 보낼 거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동경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보호하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못 되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땅을 지키고 번영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 단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아까 피 흘려라 해서 난 쫄아서 피 못 흘려. 피 흘리지 마십시오. 1000만 명 서명, 문재인 퇴진 1000만 명 서명이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서명용지 한 분이 10장씩을 꼭 받아가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기, 여러분의 의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